자, 우선은 뭐 이제 지금 이렇게 했고요. 여기에 이제 정삭 횟수가 이제 얇은 벽 가공이라고 하는데, 우선 하기 전에 이거 먼저 한번 해보고 할게요. 자, 이거는 윤곽 후 황삭을 여기 있는 공구 유지는 공구 유지고, 윤곽 황삭 후 정삭을 실행할 거다. 지금 정삭을 활성화하면 티가 나야 되니까 1mm를 놓을게요. 1mm를 놓게 되면, 자, 우리가 위에서 볼게요. 검증표 시키고 하나 둘 셋 하고 정삭을 이렇게 하죠. 하나 둘 셋 하고 다시 올라가서 정삭을 하게 됩니다. 그죠? 근데 이제 요거를 체크하면 황삭을 다 끝내고 그냥 전 정삭을 따로따로 넣겠다는 얘기예요. 별거 아니고 하나 둘 위에서 봐야 되겠네 하고 황삭을 치고 다시 위로 가서 정삭을 하겠죠. 하고 밑에 내려와서 정삭을 하고, 황삭을 다 치고 정삭을 할 거냐, 예? 우선 하는 길에 정삭을 포함을 할 거냐라는 기능입니다. 파라메타에서 또 요거는 이제 체인이 이렇게 쭈루룩 갔다가 반대로 쭈루룩 와야 되는 경우가 또 있어요. 그때는 이제 이 옵션을 키고 모든 윤곽 정삭 후 반복으로 역순으로 반복 경로를 이제 반복 경로를 여기는 0으로 놓고 이렇게 똑같이 그냥 제로로 갔을 경우에 역순으로 진행을 할 거냐라고 놓으면은, 아이고 잘못 정삭이 안 들어갔네. 다시요. 왜 들어갔다? 2번 들어갈 텐데. 하고 한 번, 2번 여기 한 번 더 치고 여기 한 번 더 치고 추가가 되는 거죠. 대신 이제 갔다가 반대 이제 오른쪽으로 쭉 있으면 이제 여기서 다시 정상을 해서 이렇게 돌아오는 경우가 있는 거죠. 여기까지는 굳이 쓸 필요는 없고요. 여기는 필요 없어요. 요거는 필요 없어. 근데 이제 여기는 좀 알아야 될 경우가 있어요. 왜냐면 이제 여기는 이제 우리 포켓에서 얇은 벽 가공하고 똑같은데, 우리가 이제 얇은 애들을 가공을 한다고 칠 때 살 두께가 깊이가 한 50mm 되고 포켓이 하나 두 개가 있는데, 포켓이 아니라 그냥 윤곽인데 윤곽이 탈이 얇어. 1T야 1mm야. 근데 50mm를 여기를 까고 여기 황삭유가 있을 때는 내경이든 어디든 한쪽은 가공이 되겠죠. 근데 여기 황삭 다 치고 정삭하려니까 계속 밀리지. 에? 계속 밀리죠. 내가 황삭여유를 어느 정도 주고 깊이 가공에다가 정삭을 추가를 하는 거예요. 자, 보면 해도록 할게요. 한번 이거를 한번 넣어보고 해볼게요. 체인을 한번 넣어보고 시작을 할게요. 자, 하나를 넣어보죠. 가공 경로 윤곽 가공. 윤곽으로 체인을 요거를 걸을게요. 확인. 공구에서 10하이 엔드미를 선택을 하고요. 절삭 파라메타 창을 갑니다. 2D고요. 진입뽑기. 자, 닫힌 요소 중간점 진입뽑기를 선택을 해서 내가 스타트를 여기로 잡을게요. 체크하고요. 그리고 링크는 접선이 아니라 원으로 유가를 넣어줄게요. 좀 여유있게 넣을까요? 10알 넣어주시고 0 넣어줄게요. 동일하게 넣어주고 오버랩이 있을 거예요.
최종 깊이는 총 깊이는 마이너스 30mm까지 가공을 할 거고요. 왜냐하면 체인을 마이너스 30에다가 잡았기 때문에 절대값으로 그냥 들어가 있을 거예요. 깊이 가공으로 5mm씩 절삭을 할 거고요. 측면 가공을 선택을 하고 횟수를 1회 황삭 한 번에 정삭 한 번을 주도록 할 거예요. 내가 한 3mm 정도 남겨놓고 정삭을 하겠다라고 할 거예요. 근데 어차피 1회죠. 2회 동일해요. 근데 여기를 좀 키워야겠다. 2회 5로. 공구 유지를 걸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빼고요. 자, 전체 깊이라는 게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깊이 가공을 하고, 그죠? 깊이 가공을 하고 황삭 한 번에 뭐 정삭 한 번, 황삭 두 번에 정삭 한 번, 뭐 이런 식으로 내려갈 거예요. 근데 전체 깊이라는 게 아니라 최종 깊이와 황삭 가공 깊이라는 게 두 가지가 있죠. 근데 여기서 최종 깊이가 아니라 황삭의 깊이를 추가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사이에 내가 깊이 가공을 5를 줬는데 5에다가 횟수로 어디 갔냐, 깊이 횟수를 5번이라고 한번 추가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아, 여기가 밑에 걸로 가네. 횟수당으로 가야겠네. 5번. 횟수당으로 5번. 저도 하도 안 해서 기억이 안 나는데 한번 넣어볼게요. 밑에가 거리고 하고 한번 보도록 할게요. 아이고, 아, 경사가 켜져 있네요. 경사 꺼줄게요. 깊이 가공에 경사가 들어가 있나봐. 껴주세요. 그러면 한 번, 두 번, 세 번 할 때 마이너스 10. 잠깐만요. (25) 뭔가 조금 잘못됐는데 잠깐 확인 좀 할게요. 뭐가 잘못됐어요. 옵션이 뭐가 빠졌나봐요. 잠깐 볼게요. 제가 뭔가 잘못 넣었는데 뭘 잘못 넣었냐면, 자, 깊이, 자, 측면 가공에 횟수당이 아니라 여기다가 넣어야 되겠네요. 여기다가 5를 한번 넣어볼게요. 한 방향으로 해주시고요. 자, 여기에 보시면 큰 황삭이 먼저 들어갈 거예요. 자, 외곽을 보면 하나, 이게 5mm씩 내려갈 거예요. 5, 그다음에 둘, 그다음에 측면을 아까 1mm씩 절삭 횟수를 추가한다 그랬죠. 자, 잘 모르겠죠? 이렇게 봐가지고는 이거를 제가 재료를 다시 하나 잡아볼게요. 시뮬레이션을 보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제가 재료 하나만 공작물에서 어디 갔냐, 2포인트로 대충 잡을게요. 50mm로 해서 대충 이걸 갖다 시뮬레이션을 보도록 할게요. 모의가고. 자, 한번, 아이고, 이게 재료가 잘못 바뀌었어요. 자, 공작물에서 제가 이건 아직 나중에 설명드리고요. 요거를 활성화 공작물로 설정. 자, 이걸로 보여드릴게요. 자, 한 번, 두 번 하고 1mm씩 깎아 내려가는 거예요. 처음에 안쪽 살이 얇게 있으면, 살이 있을 때는 좀 버틸 거 아니에요. 안쪽은 깎았을 건데, 이게 살이 없을 때 이런 식으로 이제 계단으로 황삭을 하고 측면을 한번 다시 한번 깊이를 줘서 깎아 내려가는 거예요.
조금씩. 그러니까 아직 살이 버티고 있는데 여기를 한 5mm든 3mm든 처음에 정상 여유를 준 만큼에다가 깊이를 추가를 해서 잡아 내려가는 거예요. 왜냐면 이미 황삭을 5 해버리면 이게 이제 나중에는 어쨌든 항상 살이 두꺼우니까 버티는데 이미 쪼그라든 상태에서는 계속 밀릴 거 아니에요. 밀리던가 뭐 가공이 안 되던가. 그러니까 이렇게 얇은 벽을 가공을 할 때는 계단식으로 위에 먼저 끝내고 밑에 끝내고 다시 한번 정상 여유를 넣어주시고 그래야 이제 밀리는 걸 막고 가공을 할 수가 있겠죠. 지금. 그래서 내가 최종 깊이 5mm씩 황삭을 하지만 내가 측병 여유를 5라는 숫자를 넣고 정삭에 대한 몇 mm라고 놨는지 모르지만 안 밀릴 정도까지 넣고 다시 계산식으로 좀 살이 있는 상태에서 치고 내려간다는 얘기죠. 안 밀리게끔 뭐 이렇게 하실 때 사용을 하실 수가 있어요. 이거에 이제 여기서 얇은 벽 가공. 이제 딴 건 모르겠는데 요거에서 요거는 좀 알고 계셔야 나중에 필요하실 경우가 있어요. 이게 안 되면 계속 늘려나가야 되는 상황이 발생을 해요. 깊이 가공 넣고 따로 측면을 놓고. 그러니까 지금은 3mm를 남겨놓고 1mm 뭐 3mm를 한 번을 정삭을 하겠다라고 넣었는데 거기에다가 5번을 나눠 정삭을 들어가겠다. 뭐 이런 거니까 횟수를 기억을 해주시면 좋아요. 그리고 이거 끄고요. 자, 거의 다 왔어요. 거의 다. 이제 거의 다 설명은 와가요. 요거 빼고 요것도 빼고 자, 탭하고 관통은 여러분들이 굳이 알 필요는 없어요. 근데 하지만 있으니까 설명은 하는데 최종 깊이가 마이너스 30이지만 우리가 드릴에서는 그래도 118도니까 이 각도만큼 빵꾸를 더 내려가냐 안 내가 계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쓰는데 2D에서는 굳이 내가 윤곽에서 굳이 여기를 관통 깊이를 따로 뭐 얼마를 난 빵꾸를 내겠어 이렇게 쓰진 않을 거야. 보기만 하셔도 돼. 그럼 마이너스 31이 내려가는 거야. 왜? 원래 30mm인데 31이 내려가는 것 뿐이에요. 굳이 쓸 이유가 없긴 해요. 드릴 같은 경우에는 뭐 이렇게 각도가 있으니까 얼마만큼 내려가야 될지 모르니까 가능한데 굳이 이건 알 필요는 없고요. 탭 가공 잠깐 더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탭 가공. 탭 가공은 여기에서 2의 수를 넣는 방법도 있고 보통 수동으로 넣는 방법인데 2의 수를 넣으면 그냥 숫자가 내면을 기준으로 교재해 보시면 알겠지만 여기 탭 가공 보시면 이렇게 남기는 거예요. 남기는 거야. 근데 그냥 숫자로 넣게 되면 내가 원하는 포인트에 안 생길 수도 있어요. 그럼 내가 그냥 포인트를 잡아주는 게 좋아. 그럼 예를 들어 2의 숫자를 먼저 넣어버리면 나중에 수동 입력이 잘 안 먹어요. 안 먹기 때문에 처음 스타트할 때 수동 탭의 숫자로 넣지 말고 포인트 탭을 넣겠다. 그냥 이 최대 탭 사이의 거리 사이와 사이의 간격이 200 얼마다라고 돼 있는 거잖아요. 그냥 수동으로 놓고 이건 자동으로 나올 때 숫자만 넣으면 되는 거기 때문에 수동으로 놓고 그냥 위치를 내가 포인트를 잡아볼게요. 위치를 자 내가 레벨 잠깐 치워볼게요. 이거 자 여기다가 이 라인에 이만큼에다가 하나 살릴 거고 여기다가 이만큼에다 하나 살릴 거고 여기다가 이만큼에다 하나 살릴 거고 여기다 요만큼 살릴 거야. 그리고 완료가 되면 엔터를 쳐주시면 내가 포인트를 다 찍었으면 그럼 이 밑에 바닥에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 거냐면요 이게 얇은 판들 한 뭐 1T나 2T나 이런 거 아니면 뭐 완전히 떨어뜨리지 애매하게 좀 대롱대롱 매달리고 싶은 것들 1T나 2T를 갖다가 외곽에서 클램프를 하고 이걸 가다가 여기 좀 살을 남기고 가다가 살을 남겨서 나중에 좀 팍 뜯내고 싶을 때 0.1이나 0.2 남겨놓고 왜냐면 이게 여기 볼트질을 안 하면 내가 움직여갖고 탁 끊어지면서 엔드밀을 때릴 거 아니에요. 붙여는 놓고 싶은데 뭐 그런 게 있을 거예요. 그럴 경우에 내가 이렇게 포인트를 잡아주는 거예요. 수동에서. 그러고 나서 중간 자 내가 탭의 사이 각도를 45도로 줄 거냐 뭐 5도로 줄 거냐 뭐 이건 여러분들이 선택을 하는 거고 너비와 두께도 여기서 넣을 수 있어요. 이 사이가 20에 높이가 나는 0.5만 남길 거야 아니 0.2만 남겨도 상관없어요. 바닥 기준으로 잡았다면 0.1이나 0.2를 남겼다면
그러니까 완전히 떨어뜨리지 않고 그냥 대롱대롱 매달려 놓게 하고 나중에 내가 펀치로 때리든 뭘 하고 그러고 바이스에 있을 때도 쇠 같은 게 떨어지다 많이 파손이 된다라고 하면 그냥 일부러 남겨놓는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나중에 좀 떨어뜨리고 다시 정상을 하는 경우도. 그럼 이렇게 나누면 티가 나게 좀 올려놓을게요. 한번 보고 실행을 하도록 할게요. 하면 정면으로 볼게요. 하다가 올라갔죠? 여기 올렸잖아요. 이게 되는 거죠. 지금 진입 위치 때문에 조금 꼬였는데 진입을 이걸 끌게요. 그러면 내가 원하는 포인트마다 보면 이렇게 살아있는 거예요. 그럼 내가 한 0.5든 2mm든 0.2든 해놓고 가공이 끝난 다음에 뭐 좀 덜럭덜럭 빼버리던가 할 수가 있죠. 그리고 나서 정삭을 또 넣을 수도 있어요. 정삭에 대해서 툴패스 거기에 빼먹은 데에 대해서 또 넣을 수도 있고, 빼고 나서 어차피 윤곽을 다시 돌리긴 하겠죠. 네, 이렇게 해서 이런 식으로 들어갈 수 있어요. 보통은 안쪽에 있는 것들을 떨어뜨릴 때 사용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위한 포인트를 선택을 하고 거리값과 테이퍼 양, 이 높이를 선택을 하면 가공을 할 때 여기서 이렇게 보면 또 시뮬레이션 한번 볼까요? 어떻게 나오나? 가공할 때 보면은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내가 올려놓은 각도만큼 살려놨다가 내려가는 거예요. 붙들고 있겠죠. 뭐 이런 거를 사용을 하실 때 탭 가공이라는 걸 사용을 하게 돼요. 이런 식으로. 이게 탭 가공이라고 해요. 그리고 만약에 탭을 또 떨어뜨릴 경우가 있어요. 야, 나 거기 먼저 하고 거기 이렇게 떨어뜨려 놓고 거기 나머지 거 제거할 거야 라고 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때는 여기서 플러스 버튼을 한번 누르고 탭 컷오프라고 하는 게 있어요. 탭 컷오프를 활성화하고 여기에서 전체 윤곽을 가공할래 아니면 각 윤곽 가공 후 남은 데만 할래, 그러면 여기서 그냥 분리로 따로 분리를 시켜서 작업을 할 거고, 윤곽 투가공으로 잠깐만, 처음 분리 작업으로 우선 한번 볼게요. 왜냐면 내가 이거 수정이 가능하니까. 확인 한번 눌러면 패스가 하나가 또 떨어져 나올 거야, 밑으로. 그럼 얘가 떨구는 것만, 아까 남겼던 거 니드인을 내가 바꿀 수가 있죠. 여기서 내가 원하는 대로 진입을 빼고 진입 뽑기를 다시 여기서 해서 0.1만 측명 여유를 얼마를 남겨놨다면 0. 얼마 정도 여유를 주고 뭐 떨어뜨린다든가 링크를 바꾸고 좀 확장을 할 게 있으면 확장을 하고 해서 내가 지금 이걸 누르면 볼까요? 하고 이제 이거를 삭제하러 가는 거죠. 남은 데를 잔다를 제거를, 컷오프 추가, 아니면 전체 윤곽을 한번 다시 넣을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왜냐면 바로 떨어뜨리고 얘를 떨어뜨리는 남아있는 잔사를 한 번 더 제거를 하겠다라고 하는 게 컷오프 기능입니다. 여기를 활성화하고 나면 여기에 탭 기능에 플러스 버튼을 눌러서 컷오프를 할 거냐 말 거냐를 선택을 하실 수가 있어요. 자, 여기까지도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여기까지 중요하지 않고 확실한 건 아까 진입 뽑기와 깊이마 측면 뭐 대충 기본적인 것만 우선 알고 있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알아야 되는 거 홈 참고점 기능인데, 요것도 선생님들이 필요에 따라서 사용을 하실 거예요. 재간물이라든가, 그러니까 용접 구조물들의 간섭이 있는 위치가 있어 꼭 거기를 들렸다 와야 되는 경우, 피해야 되는 경우, 아니면 우리가 만약 간택에 버티칼에서 세워서 물었는데 높이가 높아서 ATC가 때려 체인지를 하면 이쪽으로 가서 체인지를 해야 되잖아요. 그 포인트들을 잡아주는 거예요. 내가 처음 시작할 때 여기를 들렸다 오던가 아니면 옆으로 빠지던가를 참고와 시작 끝날 때도 너 걸로 가, 뭐 이렇게 지정을 해줄 수가 있어요. 원점을 기준으로, 지금 잡은 원점을 기준으로. 자, 예를 들어 Z도 마찬가지고 XY 값도 입력을 해주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홈 참고점에서 내가 예를 들어 윤곽을 지금 가공하는 거, 윤곽을 요거를 다 빼고 컷오프를 빼고 여기다가 넣어볼까요? 잠깐만요.
윤곽을 하나 다시 잡고 추가를 해볼게요. 윤곽으로 요거 하나 잡아볼게요. 다 무시하고 마이너스 32고 진입 뽑기 됐고요. 자, 여기에서 이게 원점 여기가 아니라 여기를 가공을 하는 상태인데 내가 어느 위치를 꼭 이 Z까지 내려서 피해서 돌아와야 되는 경우가 생길 때 홈 참고점이라는 걸 사용하시면 돼요. 홈 진입할 때 어디를 들려와 X로 ATC가 걸린다 라고 하면 X로 얼마만큼 옆으로 가라라고 입력을 하시면 되고, 내가 X300에 Z300인 위치에 Z가 10mm인 위치를 들렸다가 다음 가공 위치로 가. 종료할 때는 Y가 한 500mm인 위치, 뭐 여기다가 150mm인 위치의 데이터를 내 하고 Z는 한 30mm를 가든 한번 넣어볼게요. 이렇게만 입력을 해주시면, 자, 처음 가공을 할 때 스타트가 내가 원하는 입력만큼 가게 돼요. 여기를 Z가 내려와서 이 상태에서 이송을 하죠. 가공을 하고 끝나면 Z가 올라간 다음에 다시 저쪽 위치로 갈 거예요. 내가 입력한 위치가 여기니까. 그래서 뭔가 간섭이 있다던가 옆으로 그냥 간단하게 ATC가 옆으로 X 500mm 가야 돼, 그래야 안 걸려, 그러면 거기다 X 값만 넣어줘도 돼요. 그러면 출력이 나가보면 여기 시작 위치 Z 내려와서 움직이죠. 다음 가야 될 거리. 그 다음에 종료하고도 여기까지는 안전 높이, 그 다음 위치 가게 됩니다. 예, 여기가 안전 높이, 그죠? 이렇게. 그래서 내가 필요에 따라서 숫자를 넣어 주실 수가 있어요. 들렸다가 와라. 그냥 내려오지 말고 뭐 이렇게 옆으로 이렇게 가시면 될 겁니다. 흔하게 그냥 X 얼마만 넣어가지고 보통 ATC 안 걸릴 때도 많이들 사용을 합니다. 하시고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알아야 되는 게, 보고요. 뭐가 있었나? 번호 고르기 공차. 요거는 중요하죠. 요거는 꼭 별 5개짜리, 그죠? 별 5개짜리.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영원히 모를 수도 있는 일이야. 근데 정말 중요하게 알아야 되고, 설명 안 하는데도 별로 없고, 예? 이게 이거 하고 재가공하고 나머지야 뭐 별거 없을 거고, 요거 한번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설명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재가공을 먼저 한번 하고 넘어가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재가공을 먼저 한번 설명을 하고 넘어가고, 그 다음에 그거를 설명을 할게요. 윤곽에 있는 이제 거의 대부분 설명을 했고요. 여기 보면은 평면은 우리가 이제 나중에 이거는 이제 수동 입력이라고 좌표계를 선택하는 칸이고, 요거는 시스템 오축이나 인덱스를 사용해서 고유 좌표계와 나머지의 각도와 나머지의 평면들을 새로 만들어주는 오축이나 인덱싱을 사용할 때, 우리가 이제 인덱싱은 마지막 주에 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이제 그때 가서 건드릴 거고, 그 다음에 절삭률 켜주는 거, 절삭률을 켜주면 옵션에 여기를 항상 제가 이제 OPS에 작업 기본값에 켜놓게 돼 있기 때문에 항상 키게 되고, 이제 기계에 따라서 뭐 끌 때도 있고 킬 때도 있고, 여기 보면 M14 미스트가 에어브로우로 아마 돼 있을 거고, 주축관통 여기를 끄면 뭐 주축관통을, 그러니까 제가 나중에 포스트를 드려요. 제조사별로 드리면 거기에 맞는 거를 키시면 거기에 에어브로우하고 트루쿨런트하고 맞춰져 있을 겁니다. 그쪽에 기본적으로 맞춰져 있을 거기 때문에 사용을 하시면 돼요. 미스트는 거의 안 쓰기 때문에 미스트에 에어브로우가 돼 있으실 거예요. 에어브로우로 돼 있으실 거고, 이렇게 하시고 되고, 여기는 뭐 누르기만 하면 되는 거고요. 별거 없고, 여기는 내가 중간에 마찬가지, 이거는 PP에서 결제, PP에 세팅이 되어 있는 상태여야 돼요. 포스트에. 그래서 내가 이제 이 가공에 중간에 옵셔널 스톱을 추가를 한다든가, 뭐 뭔가 옵션 듀얼 타임을 추가한다든가 라고 하면, 이게 이 앞에 경로를 시작하기 전에 이 옵션이 들어간 다음에 시작을 하는 거고, 중간 텍스트와 함께 들어간다든가, 내가 여기다가 뭐 전에
후에 뭐 이렇게 추가를 할 수가 있는데 그렇게 저는 여기다가 많이 안 쓰고 보통 수동 입력에다 쓰던가를 하기 때문에 여기다 밑에를 한번 쳐볼까요? 밑에 추가, 뒤에 추가를 한번 해볼게요. 이번에는 수탑을 뒤쪽에다가 추가를 해볼게요. 출력이 나와볼게요. 하면 처음에 뭐 하나 그렇기 때문에 여기 들어가죠. 지공사 들어가고 뭐 이렇게 스핀들 올리고, 근데 이게 왜 들어갔는지 모르겠네. 뭐가 중간에 두 번 꼬였던가 했을 것 같아요. M00라고 해서 들어갔던 것 같고 이런 식으로 들어가는데, 보통 저는 이쪽을 해서 추가를 하지는 잘 안 해가지고 여기 끝에 종료에 넣었는데 뭐 이렇게 킨드 텍스트에서 추가를 하거나 하실 수가 있어요. 자, 기타 값은 이건 여러분들이 조금 나가고 난 다음에 설명을 할게요. 이것도 포스트에 따라 들어가요. 왜냐하면 정도 레벨을 수정을 할 때 사용을 하기 때문에 조금 나간 다음에 설명을 드릴 거고, 우선 재가공 먼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에다가 사각 형태 그리기로 100에 100짜리 사각형 하나 그려주시고요. 반경값을 5로 고쳐주고, 반경을 5파이로 할게요. 여기다 하나 이렇게 그려주세요. 5로 하면 안 될 것 같다. 언두 다시요. 5로 하면 안 될 것 같고 한 3할로 할게요. 자, 재가공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꼭 그것도 알고 넘어가야 돼요. 왜냐 안 그러면은 또 라인을 하나하나 따가지고 체인을 잡아야 되고 이런 불편하잖아요. 재가공이라는 거는 가공을 한 후에 남은 영역을 제거를 하는 방법이에요. 가공 경로에서 윤곽 가공으로, 제가 여기를 10파이 엔드밀로 체인을 이렇게 한번 걸어 볼게요. 자, 확인 한번 눌러주고요. 자, 공구에서 10파이 엔드밀 그대로 쓰고요. 자, 진입법 파라메타에도 00을 놓을 거예요. 탭 가공은 뺄 거고요. 지금 켜져 있잖아요. 자, 진입 복귀에서 다친요도 중간점으로 해주시고 반경값으로 6mm 정도 해서 그냥 모양만 우선 오버랩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마이너스 5mm를 눌러줄게. 마이너스 한 10mm, 한 15mm 내려갈까요? 15mm라고 하고, 자, 이 상태에서도 원래는 요거를 넣어야죠. 여기 어디 갔냐? 여기 어디 갔냐? 여기 코너 라운딩 처리를 원래 넣어줘야 돼요. 지름에 직각으로 투패스가, 왜냐면 크니까 직각으로 투패스가 나올 거란 말이에요. 그럼 최소 못해도 지름 곱하기 100분의 5는 넣어줘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래야 이제 혹시나 밀리는 게 막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들어가 있다라고 하면 자, 여기가 이제 이렇게 절삭이 되고 나면, 아이고 지금 저기 홈 창고 좀 켜져 있네. 자, 이거 좀 끌게요. 파라메타 홈 참고점 꺼주세요. 하면 이렇게 들어갔다가 뭐 이렇게 가공을 하겠죠. 그럼 이제 여기를 가공을 이제 미절삭 구간 여기를 잡는, 이렇게 하거나 윤곽을 한 바퀴 돌아내는 남은 영역을 재가공을 하는 방법을 설명을 해드리는 거예요. 자,
가공 경로창에 윤곽이라는 거는 포켓은 어떤 스타일을 선택하거나 어떤 패턴 툴패스를 선택하거나 어떤 거를 패턴에 따라 남는 영역이 틀려질 수가 있지만 윤곽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얘를 한 바퀴 돌고 나면 정해진 구간만 남게 돼요. 그러면 여기서 마찬가지로 하나를 복사를 하고 컨트롤 C V 파라메터에 들어가 하나를 복사를 하고 공구에서 마우스 우측 버튼 세공구 3R이잖아요. 한 4파이나 5파이는 돼야겠죠. 4파이 잡아볼게요. 평행드밀 다 무시하고 4라고만 숫자를 넣어주도록 할게요. 끝내기 한번 눌러주시고요. 전삭 조건 무시하고 자, 한 방에 안 될 거예요. 깊이 가공에서 이 절삭 파라메타 창에 보면 여기에 보면 못따기가 있고 램프가 있고 재가공이라는 게 있어요. 자, 여기서 재가공을 한번 선택을 해주세요. 재가공. 자, 윤곽에서는 굳이 이전에 실행된 공정을 참고한다든가 뭐 다른 거 다 필요 없고요. 그냥 이전에 내가 몇 파이로 했는가에 대한 설정만 넣어주시면 돼요. 10파이로 했고 12파이로 쓰면 10파이로 하고 혹시나 모를 거리를 조금 더 하기 위해서 한 0.5나 10% 정도 확장을 해주세요. 근데 지금 내가 코너 반경을 0.5R을 만들었기 때문에 조금 더 오버를 해줄게요. 한 20mm, 20% 정도. 그러면 0.8mm. 이 재가공 적용 공차는 여러분이 정삭 툴패스에 대한 재가공 공차가 아니라 이 황삭이나 연결을 했을 때 황삭 앞에 라인을 계산을 하는 공차예요. 그렇기 때문에 툴패스와는 크게 영향을 받지 않아요. 그냥 얘를 얼마나 더 촘촘히 0.2까지 이 범위를 0.2까지 남은 살을 더 살릴 수도 있고, 예? 더 적게 연산이 될 수도 있어요. 근데 확장한 게 있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안 돼요. 근데 이걸 너무 작게 주면 연산 시간만 조금 오래 걸려서 굳이 5%대에서 손을 댈 필요는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이게 뭐 툴패스에 대해서 정삭에 대한 가공 공차와 연관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냥 우리는 확장이라는 걸 더 크게 가져가기 때문에 상관이 없습니다. 하고 확인해서 우선 여기 이거 빼주셔야죠. 이거 빼야죠. 여기. 그 대신 얘는 깊이 가공을 해야죠. 왜냐면 우리가 됐고요. 깊이 가공을 어차피 4파이 되면 한 번에 2mm나 뭐 1mm나 이 정도밖에 안 먹으니까 2mm 정도 되면 2mm. 그 대신 이걸 하게 되면 꼭 공구 유지를 체크를 해주셔야, 안 그러면 한 번 절삭하고 뜨고 한 번 절삭하고 뜨기 때문에 절삭 시간보다 뜨는 시간이 훨씬 길어질 거예요. 하고 마이너스 동일하게 해주시면 코너만 치게 됩니다. 볼까요? 이렇게 보니까 잘 모르겠죠. 자, 한번 시뮬레이션을 보기 위해 여기까지 한번 따라하고 대충 그냥 범위원을 잡을게요. 여기서 자, 공작물에 잠깐 들어가요. 자, 여기서 대각으로 그냥 대충 잡을 거예요. 요거 대충 범위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라고 이 사각형을 대충 잡을게요. 그럼 여기 사이즈가 나오죠. 그럼 여기서 그냥 T는 밑에 높이에다가 T는 밑 높이 쪽에다가 12T로 잡을게요. 15mm인데 12T. 그럼 방금 지금 여기를 기억하셔야 돼요. 재료, 선택 재료 지금 3번을 만들고 있는 건 여러분들은 아까 안 따라 했으니까 2번이겠죠? 만들고 있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V 누르고 여기에서 이대로 된 게 아니라 공작물에 잠깐 다시 들어가서 더블 클릭하고 3번을 지금 시뮬레이터에 적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마우스 우측 3번에 가서 우측 버튼 활성화된 공작물로 설정이라고 3번을 잡아주세요. 우측 버튼 활성화된 공작물.
그리고 확인 한번 눌러주시면 돼요. 그러면 얘가 이제 재료가 됐을 거예요. 얘 두 가지를 돌려보면 알겠죠? 플레이하고 여기서 이 두 가지를 돌려볼게요. 자, 여기서 시뮬레이터 모의 가공 눌러보면 여기 옵션에 아마도 정지 조건에 공구를 교환하면 쓰라고 옵션이 지금 켜져 있을 거예요. 제가 옛날에 세팅되어 있는 OPS를 뒤집어 씌운 거라 공구 교환하면 쓰고 충돌나면 쓰고 그다음에 경로 확인에 아니 가공에 홈에 가면 뷰다 뷰. 잠깐만요. 파일 이거 다시 체크하고요. 시뮬레이션 이걸로 가고요. 볼게요. 모의 가공에 아마 이 모의 가공에 보면 홈에서 경로 이 상태에서 모의 가공을 눌러보면 색상 노브가 만약에 안 잡혀 있는 분들은 체크를 하고 공구를 교환할 때 기준으로 좀 잡아주세요. 체크를 해주세요. 그래야 이제 보기가 좀 편해서. 자, 이 상태에서 플레이를 한번 누르면 대충 여기는 충돌을 북 하면서 한번 깎겠죠. 여기 걸리적거리잖아요. 걸리적거릴 땐 칩 제거를 한번 눌러 요거 치워주시고요. 칩 제거를 누르고 치우면 아마 떨어뜨렸다, 그죠? 제가 됐어요. 모의 가공 창에. 그 다음에 이제 잔삭 나올 거예요. 잔삭, 그죠? 잔삭 여기서 속도를 좀 줄이고 플레이를 이런 식으로. 이해하시겠죠? 코너에 황삭을 뭐 18로 정삭을 했는데 코너 잔삭을 잡아야 될 경우에 재가공을 사용을 하게 됩니다. 어차피 이거는 계속 사용을 하실 거기 때문에 우선은 대충 알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고, 쉬었다가 원호 가공 모노그로 기공차라는 걸 먼저 설명을 하고 이제 슬슬 예제를 넘어가면서 추가되는 것들을 하도록 할게요. 우선 쉬었다가